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광주 전남이 특별지자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일제강점기 당시 남태평양 마셜 제도인 밀리환초에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자녀를 키우는 싱글데디를 위한 지원시설이 광주에는 단 한 곳도 없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친절과 비위생 논란이 일자 여수시가 관내 식당을 전수조사하는 등 관광도시의 명예회복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마셜 제도의 산호섬인 밀리환초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된 곳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전남 출신으로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짧은 머리와 깡마른 채로 힘없이 앉아있는 남성들. 일제강점기 당시 남태평양 마셜 제도에 산호섬이 밀리환초에 강제징용됐다가 탈출한 조선인들입니다. 조선인들은 이곳에서 비행장 활주로 건설 등 군사시설 공사에 투입돼 고된 노동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 작성된 남양궁도 밀리환초에서 학살된 강제동원 조선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보면 일본군이 조선인들에게 동료의 인육을 고래고기로 속여 먹게 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상대로 증언과 수기를 통해 작성한 겁니다. 당시에 위원회가 그분들에게 직접 들은 증언집하고 인터뷰 이런 것들이 밀리환초라고 하는 곳에 그런 사건과 관련됐을 만한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밀리환초에 끌려간 조선인들은 640명, 이 중 635명이 전남 출신으로 확인됐으며 영광과 한평, 장성, 구례 등 지역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하면서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건 일제의 강제동원 만행을 연구해온 일본인 다케우치 야스토 씨가 수년간 강제동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朝鮮総督府がね、要するに強制動員は朝鮮総督府が動員する場所を指定をしたんです。 밀리환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전남도가 처음으로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밀리환초 사건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해 피해자 실태 조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유해 발굴 등을 정부에 정식 건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고 또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견인해내는데 매우 중요한 노력이고 좀 시도라고 보거든요. 광복 80년 밀리환초에 끌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복 80주년 기념일인 오늘 도심에 열기가 가득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광주와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열대야가 관측됐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남 진도에서만 폭염주의보가, 그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잠깐의 소나기 소식마저 없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위성 영상상으로 아주 깨끗한 하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이른 오전 중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관측될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34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5극 3특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전남도 특별지자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는데요. 하지만 두 시도는 수년 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지자체 탄생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140만 인구가 무너져버린 광주광역시.
21년 동안 이어져 온 140만 도시라는 상징적인 지위가 사라지면서 도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20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11개 시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도 사라진다는 위기감에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국가 균형 발전안을 제시했습니다. 5극 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중앙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5극 3특이라는 여러 개의 엔진으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광주시와 전남도도 특별지자체를 추진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행정통합보다는 낮은 단계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광역 형태의 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광주 전남 특별지자체의 롤모델은 충청광역연합입니다. 4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은 집행부와 의원 등 모두 60명을 파견 보내고 각 지자체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연합의장을 지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조업의 중심이 충청남북도에 포진되어 있고 국가의 R&D 역량이 대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행정 수도로서 세종시가 나라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단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양 시도는 2020년부터 행정 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근까지도 광주는 메가시티, 전남은 특별자치도 설치 등 각자 도생하는 모습을 보였고 공항 이전,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도 갈등이나 경쟁 구도를 형성해왔습니다. 또 특별지자체가 독립된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되지 않고 파견직으로 꾸리게 된다면 결국 서로 간의 이익만 쫓다 끝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무원은 전라남도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는 장소가 되고 광주광역시의 공무원은 광주의 이익을 관철하는 데 싸우는 전사가 될 거예요. 광주 전남 특별지자체가 추진해 나갈 공동사무의제로는 광역교통 등 SOC 사업과 산업경제 분야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27일 나주시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선포식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예결위원회 구성을 두고 해당 행위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의회가 위원회 정원을 축소하고 새롭게 구성을 마쳤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예결위원을 기존 9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위원장에 조석호 의원, 부위원장에 이명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소속 의원 10명을 모두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자녀를 키우는 싱글데디의 경우 싱글맘과 달리 이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광주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별이라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아직도 변화는 없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10살 딸과 단 둘이 살고 있는 40대 황모 씨. 아내와 이혼한 뒤 3년간 아이를 혼자 키우며 버텨왔지만 최근에는 회사 사정으로 직장까지 잃게 돼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살 길을 찾으려 한부모 가족을 위한 광주시 복지시설 입소를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이용 불가였습니다. 엄마가 아닌 아빠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한부자 가정인데 혹시 입소가 가능하냐라고 여쭤봤더니 부자 가정은 입소가 안 된다고.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시설입니다. 무료로 최대 7년 동안 살 수 있고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지원 대상은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사는 모자 가정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사는 부자 가정은 형편이 딱하더라도 시설 이용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주거와 생계의 어려움을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이 같은 시설이 광주에 총 6곳이 있지만 모두 모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부자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자 가정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난해에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광주시는 부자 가정에서는 시설 입소에 대한 문의가 많지 않다고 해명하면서 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 시설을 통합 운영하거나 신규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체 한부모 가족은 4만 4천여 가구로 이 가운데 부자 가정은 20%가 넘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타 지자체에서는 부자 가정 전용 시설을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최근 식당과 리조트에서 터진 불친절 비위생 논란에 관광도시 여수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는데요. 계속되는 악재에 여수시는 관내 모든 식당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식당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과 함께 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대표 먹거리인 게장 백반으로 유명한 한 식당입니다. 2인 1조 점검반이 냉장고와 후드 등 주방 곳곳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엄청 깔끔하게 해두셨는데 여기 막 사이사이에 낄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잘 관리해주세요. 여수시는 관내 음식점 5,10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선 위생모와 마스크 쓰기, 연 1회 건강진단 등의 위생 수칙부터 혼밥 손님 차별 금지 등의 친절 교육도 이뤄집니다.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혼밥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도 써서 그렇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밥 손님 홀대부터 걸레라고 적힌 객실 수건까지 불친절과 비위생 논란에 여수 관광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근 업소까지 손님이 줄어드는 등 피해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식당 일, 호텔 일, 막 그런 거 연달아 터지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다른 업체들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업주들도 다 경각심을 가지고. 식당 숙박업소 업주들이 자정 결의 대회까지 열었지만 다음 날은 반찬 재사용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남은 반찬을 재사용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입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휴무 안내판과 여수시의 게시문이 붙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로 불량 업소를 적발하곤 있지만 궁극적으론 업소들의 자발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생 상태나 또 불친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점검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수시는 또 관광객들의 만족을 떨어뜨리는 휴가철 널뛰는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도 요금표를 사전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처벌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복절인 오늘은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주권을 되찾은 지 80년이 되는 날이죠.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벽에 직접 대형 태극기를 개양하는 등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속 아파트 벽에 가로 길이 5m의 대형 태극기가 내걸립니다.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겁니다. 옛날처럼 태극기 개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커가는 학생들한테 꼭 하나의 소중한 이 국기 개양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전달하는 뿐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주민들은 순국 선열을 기리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든 채 만세를 외칩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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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광복절에도 70% 이상이 태극기를 내걸었습니다. 올해는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태극기를 개양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웃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저희가 작년부터 태극기 개양 모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광복의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전국 단위 관광객들로 붐비는 목포 근대 역사 거리. 일제강점기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목포 지점이었던 근대 역사관 이관에도 길이 8.5m의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광복 제8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근대 역사관 이관 상징적인 건물에서 우리 시민과 관람객의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고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자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고요. 대형 태극기는 8월 한 달간 게시돼 경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람객들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레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감사하고 노력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국가유산청 광복 80년 특별전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한 목포시.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태극기 개양과 기념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는 실형이,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굴착기 운전자인 제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하는 등 하청업체 현장 소장과 철거 감리자에게도 각각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현산 관계자들은 원심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수급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범위는 명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은 셈입니다. 판결 후 유가족협의회는 중대한 참사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이 광주 쓰레기 소각장 주민설명회장에서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50대를 입건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쯤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광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주민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민은 한평 군민으로 소각장 반대 시위에 나섰다가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사와 전기 생산을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법적 제약과 제도적인 미비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짚어봤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 전북 정읍, 충남 논산 등 전국 65개소 총 3.4메가와트 규모가 2021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8년 시한부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핵심은 농지법입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금지돼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사용 기한은 8년으로 제한됩니다. 이후에는 원상복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익을 내게도 짧은 기한은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지만 국회에서 멈춰선 상태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는 절대 농지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마련을 해뒀고 또 그 사용 허가하는 부분도 8년에서 20년 이상 기간을 길게 할 수 있도록 했고 한편 태양광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10년 넘게 권장해온 일본에서도 농사는 뒷전이고 발전 수익에만 의존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농촌에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今日本全体で、5000箇所以上のソーラーシェアリングがありますが、その8割から9割は発電目的で、農業が、付け足しのような形ですね。で、これだとなかなかその持続可能ではない可能性があります。というのは下の農業は、農業経営を支えるほどのお金とかですね、その体制になってないので、周りからもですね、批判的な声が集まったりすると、途中で発電が止まると農業も終わるという形になりそうですね。 이런 배경에서 일본 정부는 최근 수확량이 주변 농지보다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태양광 발전 허가를 취소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법적 기준과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제도와 정책의 뒷받침이 없다면 오히려 난개발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 농지에도 적용이 가능한 농지법 개정, 임대농과 임차농 간의 수익 분배,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SMP 혹은 REC 마련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력망 확충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생산된 전기를 어디로 어떻게 송전할 것인지 방향성이 불투명하고 투자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부담이 집중된다면 농촌 재생이라는 본래의 목표는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진정으로 농민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연구 기반, 공공의 책임, 농민의 참여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일본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농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무더위 속의 고흥에서는 올해 첫 벼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생육이 양호해서 앞으로 병해충만 조심한다면 전반적으로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황금빛으로 물든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콤바인 2대가 드넓은 논을 지나며 부지런히 벼를 쓸어 담습니다. 폭염과 폭우를 이겨내고 알알이 잘 여문 벼가 농민은 그저 고맙습니다. 폭염이 오기는 왔는데 우리 해창만 지구에는 조류주의 물이 많기 때문에 논 주인이 열심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것은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고흥에서 첫 수확한 벼는 4월에 모내기한 조생종 조명벼입니다. 태풍의 영향도 받지 않는 데다 조기 출하가 가능해 추석 전 햅쌀 수요를 겨냥한 시장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도 풍부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주 좋습니다. 병해충도 없고 있죠. 농민들이 극복해 나가죠. 지자체는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 등 판로 확보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남 벼 재배 면적은 13만 9천 헥타르로 오는 10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수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한 반면 전세가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에 비해 0.1% 하락했습니다. 반면 광주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0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의 8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전달에 비해 각각 0.2%, 0.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역사 왜곡 논란 도서가 광주 도서관 수십 곳에 비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역사 왜곡 도서 전수조사를 벌여 지역의 도서관 20곳에서 7종 27권의 논란 도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도서 폐기를 추진하는 한편 도서 구입 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수임무 유공자회와 5.18 부상자회가 광주 지역의 보훈가족을 위해 한방 의료봉사를 펼쳤습니다. 지역 보훈가족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봉사는 우석대 한의대 협력을 받아 어제까지 닷새간 광주 보훈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일인 오늘 도심에 열기가 가득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광주와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열대야가 관측됐고요. 현재 전 지역에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남 진도 지역에서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잠깐의 소나기 소식마저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든 가운데 깨끗한 하늘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른 오전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관측될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5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3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해남과 강진에서는 한낮 기온 34도로 예보됐고요. 곡성과 구례, 순천과 광양에서 모두 한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강한 너울이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열대야와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